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요즘 K-팝이나 K-드라마 못지않게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제품이 바로 한국산 무기입니다. 최근 외교부는 방산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18개국의 주한 외교사절을 직접 육군 부대로 초청해 화력 시범을 보이며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상의 적을 향해 K2 흑표 전차가 잇따라 불을 뿜습니다. 120mm 활강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에 명중하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기관총으로 남은 적까지 모조리 격파한 뒤 K2 전차와 K21 장갑차가 적진을 향해 줄지어 돌격합니다. 외교부가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를 살펴보기 위해 모인 각국 주한대사 등 외교단은 전투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연신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한 외교단 20여 명은 화력 시범을 본 데 이어 한국 방산 장비를 관람하고 전차와 장갑차에 탑승하는 체험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성능과 화력을 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전략 및 전술적 운용을 직접 보여주었고, 특히 수륙 양용 장갑차 K21은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K21 장갑차는 40mm 주포를 탑재하여 병력 수송뿐만 아니라 자체 전투 능력까지 겸비한 수륙 양용 장갑차입니다. 생생한 설명이 통역으로 함께 제공되자 18개 국가에서 온 외교단은 훈련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 방산의 잠재적 고객들입니다. 이번에 초대받은 주한 외교 사절단들은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교단은 K2 전차 등에 직접 올라타 보기도 했는데요. 주한 칠레 대사는 굉장히 놀라웠다. 시범을 통해 한국군과 전차의 역량을 볼 수 있었고 매우 감명을 받았다. 주한 체코 대사 역시 한국은 효율적인 무기를 가진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이고 우리는 한국이 체코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한국 방산 무기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한국 방산의 해외 수출액은 173억 달러였습니다. 최근 5년간 약 74% 증가하며 세계에서 9번째 무기 수출국이 됐는데요.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는 한국의 방산은 제품 자체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및 신냉전 구도와 맞물려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한국은 호주에 1조 원대 K9 자주포를,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 천궁2를 수출한 데 이어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등 초대형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실제 해외에서 한국산 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빌 패터슨 전 주한 호주 대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방산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패터슨 전 대사는 한국은 막대한 수혜자며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은 이번에 무기를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인도했고 품질 및 첨단 기술을 갖춘 글로벌 무기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국가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유럽에서 보여준 저력을 토대로 호주 시장에도 진출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빅토리아주 질롱시 아발론 공항 내 약 4만 5천여 평 부지에 첫 해외 거점을 짓고 있으며 2024년 완공하면 1차 자주포 계약 물량을 이곳에서 소화하게 됩니다. 한화는 지난 2021년 자주포 도입 사업인 랜드 81160을 따냈습니다. 호주 공장에서 생산한 AS9 헌치맨 30문과 AS10 방호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화는 최근 호주에 이어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 로맘과도 무기체계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의 다음 행선지는 미국과 영국입니다. 개량 사업을 통해 업그레이드한 뒤 미국과 영국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한화 디펜스는 지난해 말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K9 자주포 등 첨단 지상 장비를 선보였고 세계 각국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AUSA 방산 전시회는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로서 해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전 세계에서 8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한화 디펜스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실물 장비를 동시에 전시했습니다. 특히 현재 미 육군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거리 연장 및 구경 증대, 자동화 및 발사 속도 향상 등을 추진 중인데요. 이에 따라 K9 자주포의 기술력과 K10의 연계 성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한화 디펜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미국 시장을 집요하게 넘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물론 다목적 무인 차량을 기반으로 미국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한화 디펜스는 얼마 전 미국 애리조나 YUMA 사격장에서 미 육군 자주포 사업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K9 자주포 사업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운용 시범을 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갑차 분야에서 미국 오시코시 디펜스와 함께 미 육군 차세대 유무인 복합운용 보병 전투장갑차 개념 설계에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얻었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은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성능 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되며 K방산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비교 성능 시험은 동맹국 보유 기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군용 무인 차량이 미국 성능 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한화 디펜스의 국방 로봇 무인 체계 기술력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편 한화는 K9의 인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K9A2의 A는 영어 단어 어드밴스드의 약자로 K9A2는 K9 자주포의 2단계 성능 개량 버전을 의미합니다. K9 자주포는 초기형인 K9과 1단계 성능 개량을 거친 K9A1이 함께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K9A2와 K9A1을 비교해보자면 화력과 운용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포탄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한 것입니다. 덕분에 K9A1은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이었으나 K9A2는 9발까지 가능합니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폭격할 수 있어 약 30에서 40%의 화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K9A2는 3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K9A1을 도입한 호주의 캐서린 레이퍼 주한 대사는 최근 외교사절 대상 국산 무기 홍보 현장에서 성능 개량을 통해 탑승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K9A2는 현재 영국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획득을 위한 MFP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 자동화 포탑을 적용한 K9A2 모델 체계도 개발했습니다. 한화는 이를 기반으로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서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 등과 팀 썬더를 구성해 참여할 계획입니다. 만일 영국 포병용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공급하는 MFP 사업을 수주할 경우 K9A2 버전의 첫 수출 성공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사장이 있습니다. 손 사장은 폴란드의 K9 자주포 2차 계약, 호주의 장갑차 교체 사업 참여 등 주요 사업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방산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한화가 이같이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된 데는 유럽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손재일 사장의 리더십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는 지금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잘 사용해 왔습니다. 한화 역시 자주포와 전차의 무인화, 자동화,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서 미래 방산 분야를 선점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